네, 반갑습니다. 자,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 피해 없도록 남부지역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되겠죠? 집 안에서 뭘 해야 되죠? 종목진단.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진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죠? 자, 오늘 종목진단은 어떤 거 하냐면요. 지난 그 1주간 정도로 봐야 되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매매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5월 14일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 2, 3 SK텔레콤, 호텔신라, NC소프트 알아볼 거고요. 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SKIET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먼저 볼게요. SK텔레콤은 지금 뭐 변경 상장, 자사주 소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좋아하기도 했었죠.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자, 지금 그 SK텔레콤이 자사주 869만 주를 소각해서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수량을 소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 분할 이후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게 이제 올해 연초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 자체도 주주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주주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는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호재들을 많이 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매수 국면 들어갔지만 횡보하면서 과매수 국면도 다 떨어뜨려 놨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종목은 이제 좀 느린 그런 어떤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 좋은 재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홀딩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격도 좀 벌어진 상태에다가 뭐 이제 분할 재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자사주도 이미 소각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이벤트들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이미 반영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그다지 재미있는 상황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즉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신규 매수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 볼까요? 호텔신라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뭐 외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이재용 지금 그 부회장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좀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본다라면 이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세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의 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즉 실적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호텔에서 한번 보내자. 여행 갈 때 뭐 몇백만 원씩 쓰는데 차라리 호텔에서 1박 2일 신나게 호캉스 하자. 100만 원 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 호텔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신라에 대한 움직임 잘 보시면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과매수 국면 들어갔고요. 단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해드릴 때도 매수 포인트가 한 85,000원, 86,000원 나오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올라갔잖아요. 지금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지금 상태는 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85,000원대가 아니라 88,000원에서 89,000원 정도 수준만 나오더라도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밑에서 잡아가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이 크니까요. 조금 더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볼까요? NC소프트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생각만큼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NC소프트가 지금 리니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 뭐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가 좀 있기도 하고요. 악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좋지 않은 모습인데도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가와 지금 수급은 완전 다이버전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선 지지를 좀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이제는 슬슬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세가 지금 하향세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하향세로 진행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됐었던 작년 한 9월 정도 시점의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동평균선도 하향세, 추세도 하향세, 그 다음에 재료도 나빠요. 뭐 재료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 매수뿐인데 저것만 가지고서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이 NC소프트에 대한 전략은 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95만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83만원까지 내려왔죠. 추세가 하향으로 진행될 때는 일단 계속 떨어지는 것에 염두를 둬야 돼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과도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죽어도 팔기 싫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자, 80만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하시고 나는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80만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비중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단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종 지지선은 80만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돌아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세로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 자리를 잘 확인하시고요. 저 외국인 매수와 함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매도를 많이 한 종목들이죠.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많다 보니까 떨구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 가장 팔기 쉬운 종목이 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478조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500조를 넘겨가면서 분위기를 잡아갔었던 종목인데 자, 478조까지. 자, 이쯤 되니까 또 저평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평가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과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7만원 정도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는 있는데요. 7만원 근처에 오면은 한번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6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흐름적인 부분에서 뭐 3000포인트를 약간 깨는 정도 수준의 그런 그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한 7만원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지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삼성전자만 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주도주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려가더라도 다른 종목이 올려주면서 지수를 크게 빼지 않는 그런 형태로도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지지선이 이탈한 상태 8만원을 다시 회복했지만 추세를 아직 회복은 다 되지 않았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하방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이걸 가장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더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사는 자리 아닙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요? 적어도 84,000원, 85,000원대 올라가고 나서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들어가세요. 지금은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8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흐름을 다시 잡아가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관찰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더 주고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이 바닥이 아닙니까? 올라가고 나서 그때가 바닥이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게
하방 추세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 조금 나오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충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특히 물타기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전 저점 깨지면 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지금 안 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전 저점 이탈하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 보시면 마찬가지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시가총액 2등 종목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간다라면은 또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은 더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폭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하이닉스는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낙폭 자체를 조금 많이 만회한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정도 들어오면은 완벽하게 다 빠졌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8만원까지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갔지만 지금은 8만원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많이 오면은 이제 11만원 아래쪽 떨어졌을 때부터 이제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수 포인트 어떻게 잡느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 그러면서 주춤주춤 할 거예요. 그리고 살짝 올라서게 되면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지금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자리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RSI 지표가 과매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조만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다라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이미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5, 6% 정도 더 빠지는 자리인데 이 정도 가지고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래도 나는 된다 그런 분들은 직전 저점이겠죠. 11만 5천원 이탈하면 매도 의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SKIET 테크놀로지 봐야 되겠죠. IET 이 SKIET는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상장하고 나서 물량이 터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기도 합니다만 상장 전에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관들 들어오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던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신저가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지.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게 굉장히 많고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더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다 끝났다 그러면 또 보호예수 물량 풀려가지고 또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오랜 시간 동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다만 공모 전에 사가지고 공모주로 청약을 받아서 들고 있을 때 이제 따상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 첫날에 움직이면서 뭐 상한가 마감이다. 그럼 더 들고 가는 거고요. 물량 터지는 날 매도하시면 되는데 첫날부터 물량 터진다. 그럼 바로 매도하시고 그냥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흐름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종목 갖고 계시면은요. 글쎄요. 신저가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계속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일단 매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 접근은 일단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매수 접근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 매도 의견,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요. 직전 저점, 오늘 금요일 종가가 14만 1,000원인데요. 이 14만 1,000원이 최종적인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만 1,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시고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하시는 전략.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매도하시고 편안하게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죠. SK텔레콤, 호텔신라, NC소프트,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IET 테크놀로지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고요. 지금 매수를 한번 고민해볼 만한 종목은 호텔신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정도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직까지 별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